예, 안녕하십니까. 어민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10강, 11강에 소개드렸던 GBR과 소켓 프리저베이션, 그리고 20강과 30강에서 소개드렸던 소구치 임플란트 식립 시 주의사항과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대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20강, 30강의 증례의 요점은 하악 소구치에 있어서는 발치와가 있다 하더라도 발치와보다 링괄 코티칼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상당히 설축으로 치우쳐서 심어야 된다가 요지였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한 2, 3년 지났죠. 하악 소구치의 발치와에 심었을 때 롱텀으로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떻게 리페어했는지 마침 증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앞에 있던 강의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대로 소구치 발치 후에 박할월의 상태이죠. 상당히 루트가 박할 쪽으로 치우쳐 있고 결국은 남아있는 박할 코티칼본의 두께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박할 코티칼본에 의해서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의 사운드 한 번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링괄적으로 치우쳐 심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나 또는 GBR을 잘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지난 30강의 요지였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증례입니다만 같은 하악 소구치이지만 역시 똑같죠. 코티칼본은 매우 얇게 돼 있고 루트는 바깥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링괄 쪽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금 보시면 크레스탈 에어리아의 발치 후 링괄 또는 바칼 코티칼 본까지의 거리가 대충 7.4mm이지만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지 않은 경우 링괄 쪽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5.3mm로 축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상당히 알베올라 위드스에 약간의 손해를 본 경우이고 중간 부위에서 12.7mm였지만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지 않고 나서 보면 약 8.4mm로 약 4mm 정도 축소되었죠. 물론 이건 3년 후의 일입니다만 향후에도 흡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이제 오늘의 본 증례입니다. 지난 30강, 20강 등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이게 2008년도에 발치한 사진인데요. 루트의 위치와 상당히 박칼적으로 치우쳐 있고 박칼 코티칼 본이 매우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례대로 발치 후에 발치와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하게 되므로 루트 위치로 그대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바칼 코티칼 본을 볼 수가 있죠. 약 3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링괄 쪽의 본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바칼 코티칼 본은 여기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위에서 끊어지고 흡수된 것으로 보이고 그냥 그 상태에서 소프티슈 인테그레이션 된 상태로 잘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링괄 본만 남아있고 남아있던 바칼 본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소프티슈 인테그레이션 된 에어리아는 이제는 페리오 프로블렘이 발생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 한 13년 정도 돼서 보니까 소켓 프리저베이션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래 박칼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루트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심었더니 한 10년 경과 후가 되니까 결국 흡수되는 양상으로 인해서 페리오 문제를 야기하더라. 그래서 이제 리페어하는 경우를 오늘 그냥 간단히 술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페리오 처치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페리오돈탈 프로블렘을 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플랩을 열고 나서 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노출된 임플란트 나사산이 보이고 그 뒤에 임플란트가 좀 많이 대조적이죠. 그래서 저희 통법에 의해서 바칼 코티칼 본으로 윈도우 오프닝을 한 다음에 라비알 쪽으로 기존에 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된 부분의 임플란트를 라비알로 바칼로 밀어내서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바칼 코티칼 본의 윈도우를 보시면 내면에 나사산의 모습이 보이고, 즉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서 유지 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칼 코티칼 본 쪽의 모습이고요. 결국 결론으로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있던 루트 자리에 심음으로써 그 얇은 바칼 코티칼 본이 많이 흡수되고 퇴축되어서 페리오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다시 링괄 쪽으로 치우쳐서 안쪽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술식 잠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라비알 윈도우를 형성하고 바칼 쪽으로 임플란트를 제거 후 링괄 쪽으로 맞춰서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칼 코티칼 플레이트를 어답시켜 본 모습입니다. 어답시킨 이 바칼 플레이트가 안정적인 걸 확인하고 그 사이로 저희 몰더블 오토비티 덴틴 파우더를 밀어넣어서 본그раф트를 시행하죠. 코티칼 본과 같이 잘 어댑해서 원형을 그대로 잘 보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술식 간단하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인시전은 통상적인 임플란트 인시전과 똑같이 하시고요. 예, 버티컬 인시전 주고 베이스에서부터 사운드한 본에서부터 위쪽으로 무버블 쪽으로 예, 플랩 여시면 되고요. 예, 염증이 좀 심하죠. 염증 조직이 많이 남아 있네요. 잘 안 되는 부위는 메스로 나중에 플랩 시추할 거 생각하셔서 마지널 진지바, 세이브 하면서 리플렉션 하시고요. 염증 조직은 저는 이렇게 제거합니다. 어차피 제거하고 본에 남아있는 염증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제거한 후에 바칼 본에 블록으로 바칼 윈도우를 열기 위해서 수직으로 베이스가 넓게 해야 되겠죠. 수직으로 인시전을 가하고 베이스에 허라이전탈 인시전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저렇게 떼어져 나올 수 있도록 잘 나오고 있죠. 충분한 뎁스를 주어서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리하게 제거해서 코티칼 본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지알과 디스탈 쪽에 엘리베이터 스페이스를 주신 후에 저렇게 바칼 쪽으로 밀어내시면, 메지오 디스탈은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바칼 쪽으로 밀어내시면 쉽게 임플란트를 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괄 쪽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링괄 코티칼 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링괄 쪽에 남아있는 소프트 티슈 정리하시면서 거기 염증 조직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프랩 하시고요. 임플란트 식립합니다. 워낙 링괄 쪽에 뼈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바칼 윈도우 코티칼 본을 다시 어답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남는 스페이스도 확인하고 잔여 떼내는 도중에 조금씩 얻을 수 있었던 캔설러스 본도 전부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해서 이식하고 남는 스페이스는 지금 몰더블 오토비티 덴틴이죠. 몰더블 집어넣어서 나머지 스페이스를 다 채워줍니다. 즉 오스테오 인덕티브 몰더블 덴틴 파우더, 오스테오 컨덕티브 바칼 코티칼 본 이렇게 형성되겠죠. 즉 다른 의미로 보면 리치 스플릿 테크닉과 매우 유사하게 되겠죠. 근데 그 대신 임플란트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초하시고요. 간단히 술식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고 보초로 잘 사용하였으나 제 10강, 11강 GBR 소켓 프리저베이션 20강, 30강의 화학 소구치의 임플란트 식립과 연관되어서 원래 발치한 소켓에
이미디어트로 임플란트를 심고 소켓 프리저베이션도 하지 않은 경우 얇은 소구치의 바칼 코티칼본은 여지없이 흡수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10년 경과 후 페리오 프로블렘을 야기해서 결국 리페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링괄 쪽으로 다시 심는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악 소구치의 경우에는 발치와보다 되도록 링괄 쪽으로 링괄 코티칼본에 기준하여 안쪽으로 식립하여 알베올라 위드스, 바칼 위드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를 오늘의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